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박람회가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이벤트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완전히 달라진 정원의 모습과 함께 지방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홍수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정원으로 만들고 배를 타고 국가정원에 들어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와 맨발로 지구를 느끼며 걷는 어싱길까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낭만과 힐링의 공간, 미래 정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번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순천에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삶 속의 정원을 구현해낼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특별한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박람회 입장권을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한 것도 순천시에 돋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박람회 자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판매는 이미 사전 판매가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지역 대학과 금융기관, 언론사,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전 구매가 이어지면서 213억 원의 입장권 수익 목표는 이미 36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거창하지 않은 주제로 도시와 공간, 생태와 공존의 스토리가 있는 국가정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인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청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지로 올해 100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마을별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인상해 총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 경관 개선과 환경 정화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2,000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간 연륙 연도교를 달리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무면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우두에서 조발도와 둔병도, 낭도 등을 거쳐 여수시 화정면 나진까지 있는 220번 마을버스. 국도 77호선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를 달리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무면허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대법원이 취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을버스 자격 요건은 길이 8m 미만의 차량인데 2020년 공모 당시 여수시는 자격 미달인 업체에 점수를 주고 자격을 갖춘 업체는 오히려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결국 3.8점 차로 사업자에서 탈락한 업체는 부당하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달이 돼서야 운송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당장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허가 취소가 난 마을버스는 2달여간 무면허로 운행한 꼴이 된 겁니다. 여수시는 뒤늦게 현행버스를 오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새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면허를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자에게 이제 면허를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하면서
여수 고흥간 교량 건설로 주민 편의를 위해 시작했던 마을버스 운행이 사업자 선정부터 논란이 일면서 운행 2년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확정과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예산 반영, LF 휴양빌리지 유치 등 지난해 10대 군정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 중심 도시 입지 강화와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맞춤형 복지 구현 등 올해 추진할 주요 군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역대급 가뭄에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환경부 장관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완도의 한 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완도군과 전남도는 가뭄 극복의 항구적인 대책인 섬 광역 상수도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바가지와 양동이 등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한급수로 나흘 동안 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 섬마을 주민들에겐 이렇게 큰 물탱크는 필수입니다. 빨래도 설거지도 물이 나오는 날이 돼야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또 물 어느 날로 봐서 이런 빨래는 하고 그래요. 여기 원재가 몇 달이 된 성물이요. 물이 쪄 세미가 없답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수 저류댐을 통해 하루 평균 1000톤 이상의 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완도 보길도를 찾았습니다. 지하수 저류댐과 해수 담수화 선박 등을 둘러본 한 장관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편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섬 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양이어서 완도 섬 지역 제한급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제철소 3대강 공장이 2년 연속 자연개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연개공은 쇳물이 담긴 용기의 출구가 자연적으로 열려 쇳물이 후 공정인 연주 공장으로 원활하게 주입되는 것을 일컫는 기술로 자연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제철소 3대강 공장의 자연개공률은 2016년부터 99.9%를 유지하다 2020년 말부터 100%를 기록했습니다. 초고령 지역인 전남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5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45만 명 이상, 24.7%가 65세 이상입니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청년들은 떠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표방하며 도민 복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있을까? 지난해 본예산 기준 전남도가 사회복지에 쓴 예산은 전체 예산의 22.3%,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1,20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정작 도민 복지에는 인색했던 겁니다. 전남의 재정지표 분석에 나선 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 혁신정책기획단은 노인뿐 아니라 청년정책과 출산, 보육 등 복지예산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도심 지역보다 훨씬 더 잘 돼야만이 우리 어떤 그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밖에도 전라남도는 자체 수입의 37.4%를 인건비에 쓰며 인건비 비율이 광역 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